이용 앞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시적 화자가 회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 시에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의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는데,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 친척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집, 친척집, 고향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향이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고향이 아닌 곳, 즉 객지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객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은 고향이 아닌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최후의 밤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일단 밤은 시간적 배경인 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버지에게 최후의 밤이 생겼다, 아버지가 최후의 밤을 맞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침상이 없다라는 거에다 표시를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시신은요,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침상이 없으니까. 침상을 놓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가난한 상황인 것을 시적 화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객지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맞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때 우리 집의 형편은 어땠다? 아주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은 청각적 침상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구체적인 지명이고 이 시의 현실감과 사실성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지명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은 사실성이 아니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조선 사람입니다. 함경북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노령, 시베리아 일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울만을 다니고 니코리스크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을 키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랑민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시어가 노령, 아무울만, 니코리스크와 같은 지명입니다. 아들과 딸은 자신을 애써 키운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가 한마디 남겨두는 말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이 안 됩니다. 즉, 유언 없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은 이 시에서 시적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장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아버지의 죽어있는 모습인데요. 아버지의 죽은 모습인데, 지금 아버지께서 완전히 잊으셨다라는 거는 이러한 삶을, 고난했던 삶을, 힘들었던 삶을 잊었다, 돌아가셨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죽은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얼음장, 식어갈 뿐, 촉각적 심상을 써서 아버지의 죽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꿈을 채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버지의 시신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때늦은 의원이 조금 빨리 왔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의원이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비극성을 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세 줄은
이웃집 늙은이가 어떻게 해준다?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는 장면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정이 배제된 채 아주 담담하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까는 감정을 배제한 채 담담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장면을 묘사했는데, 시적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다 울었다.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시적 화자가 울고 있어요. 시적 화자의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가족과 시적 화자의 울음이 사실 지금 이 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 풀벌레 소리는 우리의 통곡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 대신에 쓰는 단어이고요. 가족의 통곡을 환기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실은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아주 크거든요. 그만큼 시적 화자와 가족의 통곡 소리가 어땠다는 겁니까?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가족의 통곡으로 차 있었다라는 말 대신에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가족의 통곡을 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풀벌레 소리는 가족의 통곡을 환기하는 객관적인 상관물입니다.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기 바라고, 이 말 그대로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